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여행의 발견이 있는 날이죠. 같이 여행 가실 건데 오늘 전남 신안군의 힐링 여행 한번 떠나보시고요. 또 요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요리는 여름 보양식으로 민어 특집 준비해놨습니다. 민어 맛 한번 보시죠.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중부를 중심으로 정말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나면 무더위와 소나기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해안에는 최대 8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은 23.4도, 강릉 23.2도, 제주는 29.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날은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대전은 31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장마철인 요즘 국지성 호우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 주변 기상 정보를 빠르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홍수 알림이 어플을 이용하는 건데요. 홍수 알림이 어플에서는 전국의 강수량과 하천 수위, 또 홍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홍수 알림이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기상캐스터 박소연이었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빅스텝, 큰 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행이요, 사상 최초로 한 번에 0.50%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기준금리인데요.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 0.25, 0.25 올렸는데 0.5를 또 올린 거죠. 이게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요. 3회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결정하게 된 이유, 네. 왜일까요? 요즘에 고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 고물가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요. 결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간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우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국내 시장의 고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선제적으로 잡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물가뿐이 아니고 앞으로 물가도 계속 오를 것이다. 네. 이런 심리가 팽배한 거. 이것도 문제인 네, 거죠. 아까 네. 선제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인데요. 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죠. 지금 5월 달에 5.4% 올랐고요. 6월에 6% 올랐습니다. 이러다가 7월에 7%, 8월에 8%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지금도 문제지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미리 잡아야 하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 소비자 물가가 얼마가 될까요? 이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3%였는데 3.9%로 올랐습니다. 내년에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더 많아진 거죠. 근데 이게 경제는 심리여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먹게 되면 실제로 오른다는 겁니다, 내년에.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일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결국은 물가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라뇨.
당연히 커지죠. 네네. 당연히 커집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25% 됐잖아요. 그럼 시중금리, 특히 은행의 대출금리는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예금한 분들 이자 많이 올라갈까? 이거는 덜 오르는데 대출이자 많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지금 속상해하는 분들 계시죠. 특히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 샀다. 또 비투족, 빚내서 투자했다. 또 코로나 때 대출 많이 받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이자 많이 나가는데 이자율이 지금 기준금리 2%면요. 시중금리는 5%, 6%, 7% 오를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은 커질 것이고 지금 가계 부채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도한 대출금이 있는 분들은 그것부터 갚는 게 재테크의 맞습니다. 기본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 4만 명 돌파. 자, 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지금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4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4만 266명. 물론 그 전날에도 이미 3만 7천 명대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6월 4주차부터 지금 7월까지 매주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자, 이번 주 기준으로 놓고 지난주 대비 2.1배가 올랐고요. 또 2주 전보다는 3.8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매주마다 더블링이네? 2배씩 늘어나고 있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재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감염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 R값이라고 하죠. 지금 이게 1.4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둡니다. 이 감염 전파력이 한 31.5%가 됐을 때, 또 41.5%가 됐을 때, 이 두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뽑아보면 지금 이달 말 정도에 지금 11만 명 정도도 갈 수 있다. 이 8월 후반이면 한 11만 명 갈 수 있다. 9월 후반이면 18만 명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41.5%로 봤더니 여기서는 지금 다음 달 8월 말 정도면은 이미 한 16만 명, 그리고 이제 9월 중순에 들었으면 20만 명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 속도는 빨라지고 증가세는 가팔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10만에서 20만 정도를 8, 9월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상당히 좀 그동안은 이제 낮아지는 추세여서 우리가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재확산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단정해야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걱정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야에 네. 대한 걱정 하나, 어떻습니까? 저 그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또다시 그럼 영업 시간 제한 하나, 6시까지, 9시까지, 또는 모임 인원을 제한 하나, 2명도 모였던 적이 있고요. 4명, 6명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당장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코로나를 잘 몰랐던 초기의 문제이고 지금은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들을 수용하는 중증 병상 가동률이 안정적입니다. 치명률은 초기에 비하면 지금 30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상황상 이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위험해지면 네. 또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좀 자율 방역을 강화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의 예측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가는 9월 말쯤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방역 의료 대응책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자, 안 나올 리는 없죠. 나왔죠.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의무 격리 7일, 코로나에 확진되면 7일 동안 격리한다. 이거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강제 조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면 권고로 풀지 않을까? 혹은 7일을 좀 5일로 단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예요. 코로나에 확진되면 우리가 2줄 나오면 이제 일주일 동안은 스스로 격리한다. 이거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백신 접종입니다. 4차 백신 접종의 폭을 다소 늘렸습니다. 고위험군은 이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우리 거의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은 누구냐?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는데 이것을 50대까지로 내렸습니다. 다음 주 18일부터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약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저도 3차까지 맞았는데 저도 50대니까 접종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4차 접종을 맞아야 되고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이런 분들도 4차 접종을 하셔야 되니까 4차 접종을
받는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차 접종 대상자들은 당장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또 번호 1339로 전화하셔서 예약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간 느슨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개인 방역에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자, 이커머스 기업 역차별 논란. 역차별 논란이 뭘까? 자, 이게 유료 회원이에요. 유료 회원이라 하면 연회비나 월회비 비용을 결제하고 더 혜택을 받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료 회원들이 역차별은 오히려 회비를 냈는데 이익을 받기는커녕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샀더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얘기가 이미 5월부터 소비자들 사이에 술렁술렁 나오던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겠다 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이커머스 업체 유료 멤버십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배송비 무료 네. 아니면 뭐 매달 할인권을 주는 이런 혜택들이 담아져 네. 있거든요. 근데 되레 비싸게 팔았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제가 네. 지금 이 C 업체의 유료 회원입니다. 저도 유료 네. 회원입니다. 매일 지금 네. 매일 뭔가를 결제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일반 회원이 있고 유료 회원이 있으면 자, 이게 일반 회원이 어떤 물건을 들어가 봅니다. 자, 이게 10,000원짜리다. 근데 유료 회원인 경우에는 이게 뭐 9,000원에 판다. 더 싸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근데 유료 회원 가입할까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나는 그냥 10,000원에 사야 되는데. 자, 근데 유료 회원이 정작 들어가 보면 일반 회원과 똑같은 가격으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 유료 회원에게 같은 상품인데 제시되는 가격이 다르다? 이거 좀 속이는 거 아니야? 찜찜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료 회원 혜택이 또 처음에는 좀 싸게 해주다가 점점 이 구매 빈도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료 회원에 가입을 했는데 유료 회원이 아닌 분들하고 똑같은 화가 나죠. 네. C업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업체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쿠폰이 이제 차등적으로 좀 남발됐을 때 오래된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다 그것이 정리되고 일원화됐기 때문에 유료 회원에게 더 비싸게 판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되게 된 것이죠. 네, 유료 멤버십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이유는 그 멤버십을 드는 이유는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네. 것이다. 분명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커머스 업체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N사의 경우에 지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휴카드로 사시면 5% 적립해드립니다. 맞아요. 할인해드립니다. 그런데다가 또 멤버십이시면 5% 할인해드립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마다 10%씩 적립을 해드려서 최대 한 달에 뭐 1,140만 원까지도 할인 혜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사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한도 20만 원까지만 10%를 적용해주고 그 금액 넘어가서 구매할 때는 2%씩만 적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한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게 다르다. 이게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정부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우리 소비자도 이 기회에 내가 가입해 있는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35%가 이 보행자 사망 사고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높은데 네네. 그래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 12일부터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화된 도로교통법 저희가 매주 이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과연 오늘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준 모범 안전 운전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지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 나선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그동안 도로에서 관찰한 시간만 총 22시간.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모범 안전운전자는 총 14명이 등장했다. 하지만
무신호 횡단보도를 관찰한 1회 종로구, 2회 양천구, 4회 강서구에서는 모범 안전운전자 찾기 실패? 단 한 명의 모범 안전운전자만을 만나며 아쉬운 결과를 남겼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다시 한번 모범 안전운전자 찾기를 시작한다.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는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아라.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멈춰야 산다. 안전선서.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성희 책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또 박 박사님과 함께하게 됐는데 우리 박 박사님도 오랜만이지만은 또 오늘 또 오랜만인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모범 안전 운전자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예, 박사님 우리가 이게 얼마 만이죠? 한 달 반 만입니다. 한 달 반 만에 사실 그때는 이제 약간 초창기다 보니까 한 분. 지금 총 14분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었는데 한 분의 모범 안전 운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은 아무래도 더 많은 모범 안전운전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 관찰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관찰하실 장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다시 찾은 무신호 횡단보도의 관찰 장소는 사당동. 두 동네를 잇는 지름길 사이에 위치한 무신호 횡단보도로 좁은 도로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도로 주변엔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구간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갔을 때 출발해야 모범 안전운전자로 인정된다. 돌아온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타날 수 있었지. 네, 그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또 시작하자마자 좀 보니까 일단은 뭐 횡단보도에 뭐 정지선을 많이 넘어와 있는 차량도 있고 차도가 이게 넓은 편이 아닌데 차량이 조금 많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차량 통행이 좀 많은 도로입니다. 자,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어머니가 예, 찾기를 건너기 위해 서 있으면 저 택시가 서줍니다. 아이고. 자전거도 택시도 멈춰줘야 예, 안 쓰고요. 오토바이도 그냥 지나가고요. 멈추시고요. 그냥 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그냥 그 사이를 예, 늘 그랬듯이 그냥 피해서 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인 것 같아요. 예, 늘상 이렇게 건너던 길이기 때문에 뭐 이게 당연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예, 이렇게 건너고 싶다. 또 우리 보행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호를 건너려고 쓰는데 보세요. 보세요. 보행자가 조금만 방심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상황. 이거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위험하게 보행자가 이미 보행 시작했는데도 그냥 지나가셨어요. 지금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는 것처럼 네네. 거의 뭐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 차량 한 대 또 오죠? 자, 이번엔 쓸까요? 예.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뒤에 일시 정지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지. 그죠. 네. 차가 먼저죠, 지금. 보행자가 아직도, 먼저인 네. 모습이 아니라 차가 먼저인 모습을 맞습니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독 이게 할머님들이 뭐 짐을 끄는 예, 수레나 네. 우리 또 우리 어머님들이 유모차도 또 많이 볼 수 네. 있고요. 예. 여기 조금 이렇게 약간 관찰 장소에 어르신 분들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 걸음이 조금 느리다 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행 사망자 중에 고령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2012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고령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보행 사망자 중 59%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운전자들의 의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정지선 뒤에 쓰고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면은 예, 미리 멈추고 서행하고 그리고 다 건넌 후에 완전히 건넌 모습을 보고 출발하는 우리 운전자의 예,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 아이고, 저 차 뭐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후 역주행까지 강행하는
위험한 모습. 이 앞에 아니. 차는 직진 차량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나는 우회전할 거야. 그러면서 역주행으로 추월을 해가지고 우회전해서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어쩜 저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이 운전을 하실까요?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모습. 보고 있다면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관찰 1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아버님이 건너기 자 보행자를 보고 점점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는 택시 운전자. 대감을 감출 수 없는데 과연 정지선이 넘었어요. 야. 범퍼 기준으로 예, 예.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섰지만은 선만 조금 안 근데 넘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 가는 거 보면은 보행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봐봐요. 보행자 지나갔어. 안 가요. 왜 안 가시지? 아니 여기 신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택시부께서 그래도 약간 준모범 안전운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이제 교차로 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출발하면은 네네. 이제 저 이쪽에서 오는 교차로를 차량이 막게 막게 되니까 네네. 그냥 느긋이 기다려 주신 분입니다. 네네. 예. 지금도 조금 보행자분이 건너는데 네. 정지선을 넘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정지선을 안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데 일단 보행자들이 차 눈치를 살핀 다음에 보행 시작을 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사실 외국에서는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미 차들이 다 멈춰가지고 완전히 보행이 끝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지금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지금 택시가 네. 좌회전해서 가는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행자분이 안 보이시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없는 도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켜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맞아요. 아무도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도 서줘야 돼요. 정말 위험하세요. 네. 우리 학생이 가다 멈칫했어요. 네. 또다시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닌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데 관찰 10분 남았습니다.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보이고 네. 있는데요. 계속 또 보다 보면은 모범 안전운전자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차량 한 대가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가 손도 들고 자, 수나요? 관찰 종료를 앞두고 찾아온 마지막 기회. 과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지. 하지만 정지선도 전혀 지켜주지 않으셨고요. 사실 손을 들고 갔기 네. 때문에 서줄 줄 알았는데 네. 달리는 차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보행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쉽게 길을 건널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운전자분들도 차에서 내리시면 보행자입니다. 꼭 좀 보행자 보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종료 시간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이 자전거 내려서 가셔야 돼요. 내려서 가세요. 시간이 네, 없어요. 내리진 않아요. 제발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전거 내려서 가야 돼요. 내리지 자, 반대편 보행자 있어요. 보행자 있어요. 네. 보행자 있어요. 건너서 서줘야 돼요. 택시가 서줘야 돼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오토바이 서면 돼. 안 서시네요. 섰는데 좋아. 너무 위험해요. 반대편도 오토바이 위험하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아까 그 택시 서주셔야 되는데 밀고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택시가 서줬으면은 네. 마지막 모범 네. 안전운전자가 맞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네. 되고 끝나는 네, 멋진 네. 순간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희망을 갖고 지켜봤지만은 안타깝게 네. 모범 안전운전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상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모범 안전운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아쉽지만 관찰 종료. 다음 주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아요. 비밀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저희가 무신호 횡단보도입니까? 아니면 우회전 차량입니까? 모릅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의 모범 안전운전자를 선정할지는 저희도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모범 안전운전자를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될지는 모르니까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저희가 없더라도 항상 안전운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멈춰야 산다. 안전 선서.
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풍경, 멋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멋진 분들도 함께 만나죠. 떴다 우리 동네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여름 휴가지로 많이 찾는 강원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힐링 여행보다 농촌 체험에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의 한복판 7월 강원도 깊은 산속을 터전 삼아 평범함 속 특별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6번째 이야기 한여름 더위도 쉬어가는 곳 홍천으로 떠나봅니다. 시원한 빗줄기가 더위를 식혀주던 7월 어느 날 행복한 아침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의 백두산 홍천 공작산에 와 있습니다. 윤서 씨, 공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정말 공기가 우와 정말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근데 또 우리 앞으로는 또 이게 산속길이 네. 쫙 펼쳐져 있다고 하니까 한번 산소를 만나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가자. 발마 주워 나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계곡길을 따라 이어진 공작산 산속길은 대략 4km 정도 되는데요. 빗소리를 즐기며 걷던 중 초가 정자에서 잠시 망중한을 즐겨봤습니다. 너에게는 너무 좋아, 그치? 너무 좋아 지금. 마음이 진짜 자꾸 그만 일어나시죠.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좀 더 있으면 안 돼요? 마을 이장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선물이요? 잠깐만. 홍천 소고기. 사과. 홍천이 사과도 유명하거든요. 안 그래도 배고팠어요. 근데 사이즈가 약간 소고기? 느낌이 소고기다 이거. 그치 오빠? 약간 포장 느낌이 자, 지금. 손만 집어넣어서 만져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옷이잖아요. 잠깐만. 이거는 보통 왜? 산속이나 이런 데서 이런 옷을 입는 경우는 일을 할 때 아닌가요? 가시죠. 김치국물 한 사발 마신 한윤서 씨와 제가 꽃무늬 일바지 곱게 받아들고 산길을 달리고 달려 도착한 곳은 홍천의 태양리.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피디님. 감독님! 일단 빨리 올라가시죠. 어디 올라가?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장님 위에서 기다리세요.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 아이고 이장님 반갑습니다. 또 이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물인데 아니 저희한테 왜 이거를 주신 거죠? 저희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아유, 하실 일이 오늘 많습니다. 일이요.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장님? 들어가실까요? 아 그럼 내려가실까요? 자 내려가실까요? 자, 내려가시죠. 자, 윤서 씨 내려가시고. 민기 씨 먼저 내려가시죠. 자, 윤서 민기 씨 먼저 내려가시죠. 왜 이럴까? 한윤서 씨가 이럴 땐 눈치가 빨라요. 우와! 우와! 이장님께서 가장 먼저 안내한 미션 장소는 한우 축사. 저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오늘 하실 일은 네. 축분 치우고 네? 톱밥 따라 드시고. 아, 덮밥. 근데 여기 혹시 여기 안에서 이장님만의 호흡법이 있나요? 지금 호흡이 조금 안 되는데 뭐 337 호흡이라던가 이게 들어올수록 더 이렇게 되는데 있을까요, 조금?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 아니면 입으로 숨 쉬든가. 네. 그래야 돼. 아, 입으로 입에 입으로 숨 쉬는데도 냄새가 들어온대요, 이장님. 쉽지 않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저기 처음 해봐고 잡아당기면 되나요? 잡아당기면 풀리는구나. 해봤죠? 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네,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힘. 힘으로? 힘이 없네요. 아, 힘이 없네요. 이장님이 힘이 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힘이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요령. 요령, 요령. 네. 이야, 민기 씨. 쏟아보세요. 뭐 쉬워? 체면은 살짝 구겼지만 최선을 다해 첫 번째 임무
사료 주기에 나섰는데요. 다 뒤에 가 있어. 저 끝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사천리로 끝냈습니다. 이장님, 다 끝냈습니다. 밥을 다 줬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네. 이제 밥 주세요. 하나 더 남았어요. 아니, 아버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축구장보다 더 넓은데요, 이거. 넓긴 넓네요, 정말. 여기서 네. 이거 지금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이에요. 웃어야죠. 네,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웃을 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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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누구세요? 아, 우리 집사람입니다. 오, 사모님. 반갑습니다. 어머니, 그럼 윤서는 뭐 할 일 없어요? 저 밖에 지나서요. 그럼 전 이제 여기를 청소하고 윤서 씨는 그러면 식사를 하는 걸로. 미간 피고하세요. 밥하러 세참하러 갈게요. 화이팅! 민기 씨 화이팅! 오늘의 두 번째 미션 죽분 치우기. 이제부터 환상의 콤비 이장님 가족의 맹활약이 펼쳐집니다. 파고 퍼내고 파고 퍼내고 끝도 없는 죽분과의 씨름을 하던 그 시간. 윤서 씨 점심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텃밭에서 새참 준비에 한창이었군요. 소리만으로도 군침 돌게 하는 미나리 부침개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쓱쓱 버무려 볶아낸 제육볶음까지. 와, 어때요? 이게 뭡니까? 산골밥상 한 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저랑 어머니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아니, 저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열심히 일한 자 만끽할 자격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한 쌈 싸서 한 입 가득 넣으면 이곳이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아니, 요즘 맛있다며. 이장님이랑 어머님은 양봉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이 다 꿀맛이 나요? 기가 막히네, 진짜. 기가 막혀. 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맛있었어요, 정말. 이제 일도 다 했고. 네.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한 가지 더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띠로리. 그게 또로로로로로. 일어나시죠? 예? 아니 백호진 시간도 안 주신다고요? 아니, 또 남았다고요? 가시죠, 가시죠. 예. 있습니다. 예. 아유. 일어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에겐 12척의 배가 아닌 미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이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우리 마을에 안심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에요. 예. 근데 오늘 그 마을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두 분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네. 대표해서 네. 이 안심가족이 좀 활기찰 수 있게 네. 가봅시다. 더 밝아지라고 저희가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골 마을이 겪는 불편함 중에 하나가 어두운 밤길인데요. 최근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한층 안전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장마철을 맞아서 태양광 가로등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로등은 한 번 설치하면 끝인데 점검할 게 있나요? 뭐 평소에 바람이 불거나 하면 가로등이 기울어지거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지금 이 가로등 배소 같은 경우는 태양광 전지판이 남쪽을 봐야 되는데 네네. 조금 빗돌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내 팔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거 왜 안 올라가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우유 빛깔 하윤서 저의 우렁찬 응원과 함께 우리의 용감무쌍한 한윤서 씨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서야. 아, 이게 태양광이에요? 미안해. 나도 꿈도 없는 겁쟁인가 봐. 겁쟁이 조용히 해. 난 홍천의 대표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태양리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은 총 42본으로 전기를 끌어오기 힘든 외진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장님, 이 안심 가로등 때문에 이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던데 이 한수원에서 설치 지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홍천 양수 건설 준비 중에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가로등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수원에선 2014년부터 연간 40억 원가량을 안심 가로등에 배정,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52개의 지자체에 설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홍천에 와서 홍천의 따뜻한 인심과 안심 강호동을 만나봤습니다. 네, 홍천의 밤 불빛만큼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는 또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까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보고 떠나볼까요? 떴다! 무더운 여름만큼이나 열정이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홍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처럼 반짝거리는 여행지였습니다. 네, 이번에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 작가 그리고 방송인 로빈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정말 시간 참 빠르죠. 벌써 7월 중순이 찾아왔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름에 힐링하기 딱 좋은 그런 여행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이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에는 워낙 수려한 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요. 또 각자의 개성을 가진 여러 섬들을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제 백사장과 드넓은 갯벌, 또 울창한 삼림이 우거진 해수욕장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 휴가지로 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이 신안군의 매력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여름에는 뭔가 섬 여행을 최고인 것 같아요. 해 가서 그런지 뭔가 제대로 힐링된 것 같고. 아,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수없이 섬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오늘 진짜 집중을 해서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태원준 작가와 함께 신안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요? 네, 첫 번째 여행지는 제가 촬영한 멋진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멋있네. 네. 야, 너무 바다도 아름다운데요? 엄청 깨끗하고 네. 파랗고 네. 기암 괴석이 있는 곳, 그죠? 바위죠, 네. 저게? 네, 엄청 어디입니까, 아름다운데요? 저희가? 신안에 있는 수많은 섬 중 정말 거친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환상의 섬 홍도입니다. 홍도. 야, 저도 홍도에 갔을 때 아주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근데 배 타고 들어갈 때 어지럽긴 했는데 너무 좋긴 했지. 네, 봤더니. 이 홍도 같은 경우는 저녁이 되면은 섬 전체가 붉게 네. 물든다고 해서 이제 홍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요.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시면은 약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섬에만 270종의 상록수가 있고요. 또 170여 종의 동물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곳이죠. 또한 해안 지형이 발달되어 있어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신안에서 가봐야 될 첫 번째 여행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그럼 홍도의 멋진 바위들은 돌려보려면 네. 그러면 유람선은 꼭 타야겠네요. 예, 유람선이 정말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홍도에 정말 33경이라고 불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33개의 수려한 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람선을 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멋진 경관을 계속해서 눈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문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어서 부부탑, 거북바위, 또 만물산과 독림문 등 끝없이 이어진 전설과 또 이제 기묘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기암 괴석들을 계속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섬 주변에 크고 작은 무인도와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들이 절경이기 때문에 계속 타고 가시면서도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이 선상 횟집이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가시다 보면은 아예 해상 포차라고 불리는 그 배가 정박을 하기 때문에 방금 잡은 신선한 회를 배 위에서 직접 드실 수 있는 그런 행운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조그만 배가 이렇게 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은 해산물이 있는데 네. 그걸 올려주지. 와, 너무 그래서 좋을 것 거기서 같은데요? 이렇게 먹게 되는데 너무너무 맛있죠. 와, 제대로 즐기셨네요. 가보셨네요, 정말. 네. 해상포차. 네, 맞습니다. 한잔까지 완벽하게. 기가 막히죠. 네. 바다가 이렇게 보여, 저 밑에. 그걸 보면서 그러면 해상포차를 네. 즐길 수 바다 있고. 밑이 보일 정도로 깨끗해요. 와, 참 진짜 좋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신안하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걸로도 네. 유명합니다. 축제도 열릴 것 같아요. 네, 홍도를 또 지금 꼭 가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란 원
원추리꽃이 지금 절정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이 원추리꽃 같은 경우는 홍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에는 노란 개나리가 있다면은 여름에는 이 원추리가 있는데요. 이 홍도의 상징인 원추리꽃을 주제로 지금 축제가 열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홍도 원추리꽃 축제라고 7월 17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이 기간에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축제도 꼭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야, 섬에 가득 피어있는 노란 원추리꽃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게 홍도만 갔다 오기에는 좀 그렇고 네. 기왕에 내친 걸음이니까 네. 흑산도까지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정말 신안을 제대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이 홍도로 가는 길에 흑산도를 이제 거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 흑산도에도 잠깐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흑산도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죠. 정약용 선생의 이제 형이었던 정약전 선생이 유배 생활 중에 그 유명한 자산어보를 예, 또 집필한 곳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가지고 검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흑산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 그렇군요. 아름다운 곳이죠. 네. 보기만 해도 뭔가 네. 힐링 여행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안에서 꼭 가야 할 곳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 특히 흑산도에 가면 그 뷰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 흑산도에 가시면은 중앙에 상라산이라고 있거든요. 이 상라산에 올라가시면은 상라봉 전망대라고 있는데 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산도의 주요 포인트와 다양한 여행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어가지고 여기 꼭 가보셔야지 되겠죠. 또한 여기가 굽이굽이 이제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총 12개의 길이 이어졌다고 해가지고 12구비길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는데 예, 이곳에 가신다면 다도해의 전경이 한눈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유명하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을 떠셔가지고 아침 일찍 가셔도 좋고 또 해질 무렵에 올라가셔도 환상적인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홍도 가시면 유람선 타시고 해상포차 갔다가 원추리꽃 보시고 그다음에 흑산도까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안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다음 여행지 어디예요? 두 번째 여행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테마를 가진 곳인데요. 역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 보라색이네요. 네. 연보라색 너무 예쁜데요? 저 네. 색감도? 네.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신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안에서 가보셔야 될 두 번째는 어딜 가나 온통 보랏빛으로 가득한 퍼플섬입니다. 네, 이곳은 안좌도 두리부터 반월도, 박지도가 해상 목교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이 신안 퍼플섬은 이 세 개의 섬을 모두 아우르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플섬이라고 하니까 뭔가 네. 동화 속에서는 나오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모든 곳들은 섬 안에서는 다 보라색인 거예요? 네, 사실상 그냥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이곳이 또 이번에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UN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이 되었어요. 예쁘다. 네. 예쁘다. 이 정도는 이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반월도와 박지도의 그 도라지꽃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라지꽃이 있는데 이 도라지꽃을 콘셉트로 잡아서 이제 섬을 이제 보랏빛으로 꾸미게 된 거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셔가지고요. 거주하고 계신 그 집들의 모든 지붕이 거의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통까지도 보라색으로 이제 물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 전동 셔틀이라든지 전동차를 타고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꿀팁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퍼플섬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라색 옷을 입고 가시면은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요? 로빈 하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또 더 재미있는 사실이 만약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신다면은 반려동물 옷을 보랏빛으로 입히셔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에 보라자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가신다면 조금이나마 여행비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보라돌이. 보라돌이도 이제 무료겠네요. 보라돌이는 그냥 영원히 들어갈 수 있을 것 무료네, 같아요. 네, 영원히. 그리고 또 섬이 다리로 이어졌다고 하면 그럼 바다를 걸어서 섬에서 섬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제 가시면은 천사의 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를 통해서 각
각각의 이제 섬을 이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명 퍼플교라고 불리고요. 이것도 보라색이에요. 예, 길이가 1,462m에 달합니다. 나무다리인데 곳곳에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또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쉬시면서 여유를 즐기시기에 좋습니다. 또 이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이 퍼플교가 지어지게 된 이유도 한 할머니로부터 비롯이 되었는데요. 신안군 안주하면 박지마을에 살고 계셨던 김매금 할머니가 걸어서 섬을 한번 건너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원이셔가지고 결국 그 간절한 소망이 이번에 이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소망대로 이제 2007년도에 생기면서 그런 또 재미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 퍼플교는 밤이 되면은 보랏빛이 더 선명하겠는데요. 네, 낮에도 멋지지만 밤에 방문하신다면은 정말 환상적인 야경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밤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색등이 이제 막 반짝반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펼쳐지고요. 또 조명 색깔도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 신안에 하루 묵으신다면은 밤에 이곳에 가셔가지고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기시면은 완벽한 이 퍼플섬 일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퍼플섬. 네. 가실 때 중요한 건 뭐 옷이나 신발, 모자 등을 네, 보라색으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신안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마지막은 어딜까요? 네,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네. 다리. 여기도 다리죠. 다리인데? 다리. 다리. 그렇죠. 다리가 근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네, 퍼플교도 봤는데 네. 여기 다리가 이쪽이 유명해요. 예, 그런가 훨씬 봐요. 더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다리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요. 이곳은 신안 자은도 둔장해변부터 구리도와 할미도를 연결하는 1,004m의 다리, 와. 무안의 다리입니다. 천사야, 천사. 무한의 다리. 그러니까 네. 다리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무한의 다리인 거예요. 네,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고요. 이 이름이 어떻게 비롯됐냐면은 섬의 날이 바로 8월 8일입니다. 팔자가 마치 무한대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한의 달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인 박은선 씨와 그다음에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마리오 보타가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 위를 걸으시면서 주변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걷기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리를 걷다 보면은 주변의 기암괴석은 물론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의 서남해안 갯벌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데다가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파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멋있다. 받으실 수 있어서 네. 예, 저는 여기 적극 추천드리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곳도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셔서 조금 시간을 보내시다가 일몰쯤이 되면은 그 서해안의 아름다운 해넘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머무시면 더 좋으시겠죠. 네, 천천히 다리 위를 걸으면서 그 주변의 풍경을 둘러보면 그 자체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는 역시 해변인데 네. 이 무한의 다리가 시작되는 그 자은도 해변 굉장히 아름답기로 또 유명하죠. 네, 제가 해수욕장을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이 마지막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운도는 이제 백길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9개의 아름다운 모래 해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와. 그러다 보니까 여름 휴가지로 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은도의 남서쪽 해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백길 해수욕장은 3km가 넘는 해안선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 곳이고요. 이곳은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국적인 풍경을 로빈 씨는 이국적인 풍경을 그러니까요. 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압권이고요. 또 분계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곳도 송림이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시원한 그늘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안 가신다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수많은 풍경뿐만이 아니라 이 자은도에서 아름다운 해변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안이 편안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하나 안 게 정말 한참 됐는데 홍도에 갈 때 가야호 3등칸 타고 네. 한 10시간 들어왔는데 지금 2시간 반 만에 간다니까.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섬 주민분들께 들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 10시간, 8시간을 배를 타야지 들어갈 이게 수 왜냐하면 있었다고 섬만
섬마다 들려요. 네, 맞습니다. 섬에 아까 흑산도 들렸다 간다. 네네. 네. 섬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완행이지 그러니까. 예. 8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예. 2시간. 아, 지금 2시간. 다행히 이제 네. 크루즈네요, 크루즈. 예, 쾌속선이 생겨가지고 2시간 반이면 들어가시죠. 아, 한 번 더 가고 싶다. 신안 잘 봤습니다. 태원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이번에는 이분의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민어. 네. 앞서서 신안의 볼거리 정말 구경 잘하셨죠? 예. 네. 퍼플 입었는데. 그러네요, 오늘. 진짜요, 퍼플이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아주 맛있는 정말 먹을거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신안하면 또 민어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보양식으로 이 민어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름 보양 특집 민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민어가요, 조금 있으면 16일 날 초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닭도 좋고 보양한 음식들 굉장히 많은데 이 민어를 특별히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기력 회복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만들어 먹기도 또 간편하니까 제가 오늘은 그래서 초복 때 꼭 만들어 드시라고 건민어 찜과 건민어 고추장 박이를 준비했어요. 기대됩니다. 민어 보양식으로 최고죠. 저 비주얼 보세요. 프랑스에서도 뭐 이렇게 보양식으로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까? 사실 보양식이라는 자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아들었는데 저는 보통 초복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백숙이나 네. 뭐 이렇게 뭐 삼계탕을 먹는데 오늘은 민어는 처음인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기대돼요. 얼마나 이 건민어가 맛있는지 한번 단단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민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민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바로 민어 중에서도 은민어라고 하는 건데요. 은민어는 여기 생것으로도 먹지만 이렇게 건민어로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내장을 좀 뺀 상태에서 이렇게 꾸들꾸들하게 좀 말렸어요. 이렇게 네. 말려놓고 나면 훨씬 더 민어가 맛있고 그다음에 살집도 굉장히 탄력이 있어서 먹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말렸기 때문에 민어가 이렇게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잘 말렸죠. 말렸네요. 그렇죠. 이렇게 말려야지만 민어 살집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요. 그다음에 먹었을 때 아주 먹는 맛이 있죠. 쫀득여서. 네. 근데 요거를 이 건민어를 바로 찌게 되면 맛이 없으니까 요걸 한번 불려줘야 되겠죠. 일단 여기 쌀뜨물을 준비를 합니다. 쌀뜨물이네요, 또. 네. 근데 이 쌀뜨물은요. 제가 민어를 불리기 위한 쌀뜨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뜨물에다가 이게 지금 청주거든요. 청주를 한 3큰술 정도 이렇게 타주세요. 그리고 꾸덕꾸덕하게 말렸던 민어를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요거를 이렇게 불려놓으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가지고 민어가 굉장히 뭐랄까요 먹을 때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민어가 너무 냉동이 된 상태가 조금 짙다. 너무 냉동이 돼서 도저히 이게 한 30분 갖고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쌀뜨물에 왜 종주를 넣으시는 거예요? 요거요. 쌀뜨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린맛 제거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청주를 넣게 되면 연육도 되지만 일단은 잡내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뜨물에다가 청주를 넣고 꼭 이렇게 한번 불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불려놓은 민어는 이렇게 채반에다 놓고 약간 물기를 말리셔야 돼요. 물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찜기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말렸잖아요. 약간의 쫀득하고 그 아주 맛있는 식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푸석푸석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려야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말렸으면 여기에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 양념장. 자, 근데
제가 오늘은요 양념장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양념장을 만들어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뭐 같아요? 무슨 즙 즙인 같은데요? 것 같아요. 네, 즙이죠. 즙인 것 같아요. 네네. 요게 바로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이요? 왜 사과즙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생선에 넣는 양념장에 설탕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맛이 부딪혀요. 그리고 그 설탕에 씹히는 그 단맛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생선의 맛있는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요 사과즙 또는 배즙 이렇게 과즙으로 단맛을 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나는 사과즙, 배즙 없고 그냥 매실청 있는데 매실청도 살짝 넣으시면 좋습니다. 요거에다가 일단은 고춧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그리고 요거는 국간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아, 또 섞어서 쓰시는구나. 네,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섞었어야 생선이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 풍미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 아, 양념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 그 맛을 좌우하는 네. 데는. 자, 그다음에 요게 참기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선찜을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만든 양념장이요. 참기름도 안 넣은 상태에서 요거를 미리 하루 전에 만드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1시간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숙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양념장이 맛있어져요. 훨씬. 하루에는 그러면 숙성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꺼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숙성을 시킬 때는 참기름을 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섞어놔요. 자, 이렇게 잘 섞었으면 그릇 하나만 제가 빼서 요거 이제 꾸덕꾸덕하게 이제 물기 말렸잖아요. 여기에다 칼집을 넣어주세요. 하나. 아, 양념이 잘 배도록 칼집 네, 넣으시는 맞아요. 거죠? 안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겉민어기 때문에 양념장을 안만 발라도 요 껍질이 약간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념장이 잘 쉽게 안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요렇게 칼집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오늘 민어가 굉장히 고생하는 게 말렸다가 다시 쌀뜨물에 담갔다가 또 말렸다가 저는 요 민어를 네. 집에서 말렸잖아요. 요새 식품 건조기가 좀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다 말리니까 아주 깔끔하게 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민어 일부러 큰 민어 안 사고 이렇게 적당한 한 28cm 정도 민어를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렇게. 아, 찌기 전에 네. 미리 양념장을 뿌리시는 네. 왜 이렇게 양념장을 미리 뿌리냐면 이렇게 해야 살짝 민어가 밑간이 돼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제가 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팍팍 방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거 제가 지금 찜기 밑에다가 끓이고 있는데 색깔이 어때요? 지금 갈색이에요. 갈색이죠. 이거 뭔지 아세요? 뭐가 뭘 우러나네? 넣었지? 아, 모르겠죠? 정답. 네. 된장. 네? 된장 푸신 거 아니에요? 오, 역시 예인 씨가 오. 주부긴 주부네요. 이 된장을 풀었는데 왜 된장을 풀었냐면 지금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생선을 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린 맛을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쌀뜨물 또는 맹물에다가 된장을 풀어놓고 증기로 찌잖아요. 그러면 이 된장의 증기가 생선에 배어져. 그러니까 비린 맛이 없겠죠. 와, 이건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요리는 과학이다. 자, 그랬으면 이렇게 김이 좀 오를 때 이렇게 그럼 얼마나 쪄야 되나요? 요거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찌는데 여기 또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만약에 민어가 300g 이상이고 굉장히 겉민어가 튼실하고 굵다. 이러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처럼 아주 조금 뭐 살집이 좀 야들야들하고 잘 불려지고 그다음에 300g 정도 된다. 그러면 한 8분에서 9분 정도 찌시면 됩니다. 금방이네요. 네, 금방이죠. 근데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끼얹어 주셔야 돼요, 양념을. 그래야 흠씬 잘 배어요. 아, 보통은 다 찌고 나서 그 위에다가 네, 이제 양념 그쵸. 붓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이것도 정성이네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미너를 보양식이라고 일컫는 게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지만 먹고 나면 요거 좀 아주 일품이잖아요. 맛 아시죠? 아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한 8분에서 9분 정도 찔게요. 네. 이렇게 아, 쪄내요. 여름에 제대로예요, 민어는.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정말 제대로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정말 이거는 제가 저만 알고 있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민어 한번 이렇게 건민어를 만들어 놓고 나면 네. 요거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지금 만들어서 한 달 내내 드셔도 괜찮아요. 바로 고추장박이거든요. 아. 네. 자, 고추장박이는 어떻게 하냐 하면 굴비박이만 알았는데. 이거 근데 민어박이가 나잖아요. 있네. 민어박. 제가 만든 거예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제가 쪄놨고요. 요거는 제가 건민어를 집에서 이렇게 말린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꾸들꾸들하고 네. 잘 잘 말랐어요. 네. 그렇죠. 네.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냄비에다가 아니 그 물에다가 청주 넣고 살짝 불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건지세요. 그리고 요거를 얹다가 찌네 하면 아까처럼 된장물 있죠. 아, 네네. 걷다가 이렇게 바싹 쪄내요. 그리고 나서 요걸 차게 식혀야 돼요. 왜 차게 식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왜 차게 식히냐면 뜨거울 때 생선살을 바르면 부서지겠지. 근데 이렇게 차게 식힌 다음에 생선살을 바르게 되면 쪽쪽 찢기잖아요, 이렇게. 야, 이렇게 찢기네. 그렇죠? 찢기니까. 찢기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렇게 찢어주세요. 우리 로빈도 한번 찢어줘 보세요. 그렇지. 고추장에 잘 박아야 말린 되니까 다음에 찢어야죠. 네. 찢을 때는 찢어야죠. 식혀서 찢으면 좋다. 네. 네. 요게 껍질까지 다 찢어져야지만 요게 맛있어요. 네. 아이고 아까워라.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그리고 이거 다 제가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고급스럽고 네. 그리고 정갈하고 네. 이렇게 다 찢어주세요. 가시가 들어가면 나중에 고추장박이 안에서 가시가 씹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시 없이 말끔하게 하는 게 좋은데 로빈 좀 잘하실래요? 비싼 건데 자꾸 로미 흘리니까. 힘 조절을 잘해야지 안 그러면 부서지죠. 그죠. 그리고 요 가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로빈. 여기 가시 있죠? 가시는 다 빼야 돼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잖아요. 제가 로빈이 그렇게 할까봐 미리 이렇게 다 찢어왔어요. 네. 어때요? 훨씬 그쵸? 깔끔하네요.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로빈? 네. 맞아요. 그냥 저 자체만 먹어도 그렇지. 맛있을 거예요. 어때요? 쫀득할 것 같아요. 네, 엄청. 그리고 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요. 엄청 맛있죠? 네. 자, 근데 그거를 그냥 먹으면 약간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네.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요. 고추장에다가요. 그렇죠. 일단 고추장이 있어요. 네, 고추장이 있어야죠. 요거 그냥 시판 고추장 써도 되는 거죠? 네, 시판 고추장 쓰셔도 되고요. 시판 고추장은 조금 단맛이 있으니까 그거 가감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요. 여기 지금 쌀 조청 물엿이에요. 그거 같이 넣으시고요. 올리고당 넣어도 돼요, 선생님. 올리고당을 넣게 되면 조금 많이 물성이 많아서 조청을 넣는 게 좋아요. 이번엔,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넣으시고요. 그리고 요거 넣으셔야 돼요. 생강즙은 꼭 넣으셔야 돼요. 생강즙. 생강즙.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요. 저 간장 좀 주실래요? 네. 요따가 좀 넣어주세요. 그거는 진간장? 네, 요건 진간장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루 숙성을 시켜요. 이것도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 네, 돼요. 하루 숙성시키면 요렇게 돼요. 보세요. 굉장히 색깔이 좀 숙성시키면 진해졌네요. 색깔이 좀 진해졌죠? 네. 엄청 진해졌잖아요, 이렇게. 저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맛있죠? 정말 맛있어. 자, 그러면 밥만 요거를 비벼 어떻게 먹어도 하냐면 볼에다가 넣고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요거 넣고 이야. 아니 뭐 이렇게 민어 박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저것만 그냥 밥 손가락으로만 비벼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자, 그래도 요거 맛있을 넣고 거예요. 네. 요거를 그대로 버무려요. 잘 버무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잘 버무려야 돼. 네, 이것도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많이 그러면 또 살이 부스러지니까. 자, 요렇게 버무려요. 이렇게 잘 버무려서 고추장 박이니까 그냥 그대로 요렇게 해서
밀폐 용기에다가 담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냉장고 안에서 한 3일 정도만 숙성을 시키세요. 요거 잠깐만 여기다 놓고요. 자, 그랬으면 제가 요거 냉장고 안에 저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요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볼 하나만 주실래요? 아우, 예쁘다. 요렇게 잠깐만요. 제가 요거 좀 빼고 요렇게 덜어내요. 네. 이렇게 덜어내고 여기다가 뭘 넣냐 하면 요거 쪽파, 그다음에 깨소금, 아유, 맛있겠다. 그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넣고 요거 조물조물 묻혀요. 네. 야, 저 밥도둑이겠어요, 저거. 너무 맛있지. 이렇게 묻혀서 요거 그대로 상에다 내잖아요. 네. 여기 굉장히 맛있어요. 야, 그게 지금 저희 앞에 와 그러면 있잖아. 네. 아까 네. 찐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네. 이렇게 쪘어요. 오. 이렇게 쪘으면 요 찐 걸 그대로 접시에 담아서 쪽파만 송송송 썰어서 올리고 바로 잡수시면 돼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니, 찜을- 살이 너무 와. 탱탱하고 간도 너무 적절하고. 그쵸? 네. 양념이 루빈 너무 거예요, 쏙 잘 뱄어요. 안에. 이 고추장박이 와. 맛도 궁금하다. 고추장박이 맛 한번 보실래요? 네. 아니, 되게 살이 부스러지지 않고. 탱탱해요. 쫀득해요. 야, 이거 매력인데. 그쵸? 고추장박도. 엄청 맛있죠? 매력있어. 네. 이거 그냥 밥 위에 올려서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을 필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마른 김 하나만 싸 먹어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살집이 굉장히 쫀득쫀득하잖아요. 맞아요. 네, 로빈 지금은 어때요? 저는 원래 제가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고기보다는 훨씬 더 맛있고 부드럽고 네. 계속 그 입에 뭔가 그 신선함이 계속 이렇게 막 춤추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 정말요? 입에? 네. 야, 표현이 입에 춤추는 느낌. 냉녹차에다가 네. 밥 말아서. 그것도 아주 맛있죠. 보리굴비 먹을 때처럼. 여름철에 야, 제대로인데. 이게 이것도 밥에다가 이렇게 든든해요. 한번 딱 싸서 네. 그렇게 먹어도 좋고요. 우리가 보통 생민어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생민어보다는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말려놓은 건민어 가지고 이제 맛있게 잡수시면 이게 훨씬 더 저는 찜이며 고추장박이면 더 맛있더라고요. 야, 민어로 보양식 한번 해보시죠. 자, 레시피 갑니다. 여름 보양식 민어 특집. 오늘의 메뉴는 건민어찜과 건민어 고추장 박입니다. 먼저 건민어는 비늘을 잘 제거하고요. 청주를 탄 쌀뜨물에 담가 30분을 불려주세요. 불린 건민어는 채반에 건져 물기를 빼줍니다. 시판 사과즙, 국간장, 진간장, 고춧가루, 맛술, 다진 마늘, 참기름을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요. 민어에 칼집을 넣어 양념장을 발라줍니다. 찜통에 생수와 된장을 풀어 끓이고 건민어를 올려 찜을 해주세요. 찐 민어를 식혀서 쪽파와 깻가루를 뿌려주면 맛있는 건민어찜이 완성됩니다. 건민어 고추장박이도 만들어 볼까요? 잘 말린 건민어는 씻어서 물기를 없애고요. 찜통에 생수와 된장을 풀어 끓이고 건민어를 올려 쪄줍니다. 건민어를 차게 식히고 살집만 발라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주세요. 고추장 양념 재료를 섞어 숙성한 뒤에 건민어를 버무려 줍니다. 밀폐 용기에 건민어 고추장박이를 담아 3일에서 4일간 냉장고에 두고 간이 맞춰지도록 합니다. 이제 참기름, 깻가루, 쪽파를 버무려 그릇에 담아내면 건민어 고추장박이도 완성! 다가오는 초복, 여름 보양식 민어 요리로 여름 더위를 물리쳐보는 건 어떨까요? 건민어찜하고 건민어 고추장박인데 기가 막힙니다. 한번 짭 쏴봐. 아니, 다음 주에도 이렇게 여름 보양식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너무 맞아요, 올랐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냉동실 샅샅하게 파먹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냉장고도 한번 정리할 때가 됐어요. 아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계속 비 오고 물가 오르고 화나는 일도 많은데 이럴 네. 때일수록
나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근데 어제 비 오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진짜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거든요. 오늘도 외출하실 때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